오늘 비는 정말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비는 정말 느낌이 있네요. 아, 좀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 지금 우리의 한반도 상공에서는 가을의 대기와 여름의 대기가 맞부딪혀서 소위 말하는 가을 장마 전선이 형성됐는데요. 점점 이 싸움이 조금 지나면 가을의 대기가 여름의 대기를 밀어내고 아래쪽으로 밀어내고 가을의 대기가 우리나라를 덮게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는 거죠. 음, 계절은 가을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규님, 정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쌀쌀하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산책하기도 참 좋은 기온인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장 끝나면 산책을 하면서 늘 반성을 하거든요. 놓친 게 뭐 있나, 또 기억할 게 뭐 있나 산책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가을은 참 그러기 좋은 것 같습니다. 현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아메리고님, 그죠? 9월에는 통상 9월, 10월은 연중에 수익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는 보시겠지만 변수들이 탈중국하는 자금들이 올여름에 많이 나왔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코스닥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쏠림 매매, 역대급 쏠림 매매로 인한 혼돈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특히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심리적 요인들이 많아서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매일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뭘 합리적으로 예측하려면 좀 이런 비합리적, 비논리적 변수들이 좀 힘이 약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7월부터는 저처럼 머리로 투자하는 사람이 참 힘들다. 그냥 감각적으로 단타나 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건데요. 참 예측하기 힘드네요. 통계적으로는 9월, 10월은 사실은 주식시장 수익률이 좋은 시기입니다. 덴토피아님, 네, 맞습니다. 매미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8시 35분,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김소희님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제가 어쨌거나 추석 전후부터는 기가 좋은데,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해서 또 히트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윤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철철한 가을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템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나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8월 PPI가 네, 1.6% 올라서요. 예상이 1.2%였는데 이것보다 상회를 했군요. 7월 전월 대비도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당연히 부정적 요인이죠. 이런 걸 예전으로 해석하면 긴축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0.8% 올랐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좀 최근에 쭉 흐름들을 보면요. 나스닥이 그동안에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5월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데 16년 금리가 이렇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예전에는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과 네, 금리에 민감하다 이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좀 개별 차트는 안 나오는데 어제 암이 상장했죠. 암은 그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IP 회사라 봐야 되겠죠. 이 어제 해서 어제 25% 정도 오르는 바람에 이게 좀 큰 기폭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기술주다는 분위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꼭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오늘도 우리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한테 심리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치겠다. 여전히 16년 국채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일본 정치가 요즘 어제 의미있게 올랐습니다. 다시 그동안 쭉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대만 증시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율은 조금 어제는 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류는 좀 긍정적이다. 오늘 시장을 둘러싼 기류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요, 그래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어제는 또 소위 말하는 내마녀의 날, 그동안에 보면 이 3, 6, 9, 12월 둘째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인데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별 변화가 없었는데 어제는 좀 변화가 있었네요. 그래서 막판에 코스피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아무래도 파생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막판에 어제 금융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금융투자란 증권사인데요. 그냥 철저히 차익거래만 하는 별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지수가 올라서 끝이 났다. 그냥 기존의 포지션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소폭도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다 하는 거를 좀 알려줬네요. 그동안에는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인지 뭔지 넘어갔었는데 어제는 3, 6, 9, 12월 둘째 목요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야 기억해 하고 어제 고함을 한번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한진칼 같은 경우 동시효과 때 혹시 들고 계셨다가 고점 매도를 걸어 놓으신 분들 로또 맞으셨네요. 동시효과 때 확 오르는 일도 발생했는데 오늘 빠지겠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드디어 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 1000개가 넘은 게 9월 들어 처음이에요. 8월 31일부터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부터 보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9월 8일, 9월 8일과 11일 많아도 뭐 되게 많았다도 아니고 조금 많았는데 처음으로 1000개가 넘어서 어제 제 방송 때 오늘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고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틀 동안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그때 소망을 했는데 이 소망이 어제 이루어졌네요. 처음으로 1000개가 넘었다. 그러니까 좀 투자 심리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제까지만 본다면 최근 5일 동안에 사흘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뭐 오른 종목이 거의 없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울리거나 손실폭이 더 커진다 하는 의미라서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다 볼 수 있는데 어제는 1000개가 넘었다. 이런 심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보면 좀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랄까요 변화가 좀 이틀 오르고 이틀 빠지고 어제도 이 말씀 드렸죠. 이틀 오르고 이틀 빠지고 이틀 단위로 되나? 그러면 오늘은 오를까요? 하면서 어제 좀 소망을 해봤는데 네,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네,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전개될 수 있겠네요. 또 기대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단위로 좀 벌어지는데, 어쨌거나, 어제 하고 오늘하고 다른 게, 어제까지 잘라버리면 최근 5년 5일 동안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사흘이나 되는데, 네. 그런데, 오늘까지 잘라버리면, 5일을 자르면, 네, 어제 1000개가 의미 있는 게, 최근 5일 동안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이 사흘이나 되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제 1000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1000개가 만약에 넘는다면, 혹은 한 8, 900개라도 된다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또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크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 시장은 어쨌거나 좀 뭔가 변화의 조짐, 그제까지만 해도 안 좋았는데, 투자 심리가 어제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변화였다. 이 변화가 오늘까지 이어지면 아주 좋겠네요. 이걸 오늘 등락 종목 수를, 상승 종목 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 특징을 보면요. 이게 에코프로 1분봉인데 참 유감스럽지만,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하면 또 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에는 상승 종목이 줄어들더라. 하락 종목이 늘어나더라. 이게 참 유감스럽네요. 어제도 네, 한 10시부터 굉장히 좀 10시부터 한 10시 한 50분까지 가파르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상승 종목 확 줄어버리네요.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에도 이랬거든요. 1시부터 2시까지 그 에코프로가 확 많이 빠지다가 확 올랐었거든요. 낙폭을 확 줄이니까 갑자기 하락 종목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상승 종목이 확 줄어들고, 그러고 나서 2시 6분 정도 다시 쭉 꺾이니까 이 분위기가 안 살아나더라. 상승 종목 줄어든 분위기가 안 살아나죠. 그래 9월 12일 날 네, 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연날 9월 12일 날. 그래서 그게 오후장에 벌어지면서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은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좀 동반했으면 움직임.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시장 흐름은 읽는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동향을 계속 좀 보자. 그렇다고 해서 또 에코프로가 크게 빠지면 그것도 또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시총 1, 2위 종목이라서 그들이 또 크게 빠지면 지수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7월 중순부터 벌어진 이 난장판 쏠림 현상의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좀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안정화되면 좋겠는데요. 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일단 상승 종목 수가 오늘도 좀 많은 거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날인데, 또 미국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만약에 많아진다면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어제 강세를 보인 종목 혹은 뭐 종목들 보면, 어제 바이오는 최근에 알테오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SK바이오팜, 한미약품도 강세를 보였어요. SK바이오팜이나 한미약품도 나름 상당히 방귀를 좀 끼는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어제 루닛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그 밑에 딥노이드라든지 JLK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어제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장중에 3.8%까지 아침에는 빠졌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5.1% 상승했다. 다음에 현대오토에보다 플러스 마감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직 1등주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1등주들이
싱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들 주식이 상투다 이럴 조짐은 안 보이죠. 예를 들어 루닛이다 한다면요. 루닛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랠리하고 쉬고 있구나 생각. 여기가 지금 상투 찍고 밀린다 이럴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올랐으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이런 분위기고, 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물려서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두산 로봇의 상장 공모가 지금 수요 예측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 재료가 살아 있는데, 여튼 확 올랐다 밀렸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겠지. 즉 1등주들이 아직도 싱싱하다 한다면 시장의 테마가 살아있는 거죠. 1등주들이 시세를 쭉 보고 나면 그 후반부에는 이제 2등주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3등주들, 한 3등주들까지 뭐 항상 이 시간 되면 좀 시시콜콜한 주식들도 나도 로봇이네, 뭐 나도 AI네 하면서 막 바람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시시콜콜한 주식이 더 많이 상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와야 한 테마가 마디가 지어주는구나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 뭐 테마가 전혀 마디가 지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1등주가 다들 아직 신선하다. 현대오토웨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쭉 올랐다가 좀 요란하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 그렇게 본다면 아직은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는 특정 종목에 리드한다기보다는 속속 바이오 종목이 워낙 많죠. 최근에는 알테오젠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알테오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링거 맞는 이런 형태를 피하 주사제로 바꿔주는 그런 일종의 제재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회사죠. 링거란 건 아주 불편하잖아요.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피하 주사제는 뭐 금방 자기 스스로도 주사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는 회사가 알테오젠이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서 요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나는 그래서 제가 뭐 알테오젠 이런 거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중에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쭉 뽑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지만 참 요즘 주식은요 그냥 지난 몇 달 동안 행보하다가 그냥 단번에 뭐 예전 같으면 좀 이러다가 뭐 이렇게 갈 건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예열이란 게 없고 바로 곧장 지킹해 버리니까 참 힘드네요. 어쨌거나 알테오젠이라든지 어제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요즘 은근히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도 은근히 한미약품도 뭐 비만, 당뇨 이쪽으로 또 걸쳐놓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다, 파이프라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좀 종목별로 고개를 막 들고 이런 모습이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은 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뭐 심리적 관계, 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다 그럽니다. 삼성전자가 디램 감산을 이제 중단했다. 디램 가격을 올렸다. 확인된 바는 없는데 디램 감산을 중단했다고. 어쨌거나 반도체도 올 1분기가 최악이었는데요. 이제 최악을 벗어나서 고개를 들면서 이제는 서서히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다까지 형성되고 있어서 업종 전반들이 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지만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 자료 중에 보니까 GDP 대비 민간 부채 증가율 우리나라가 1위라 그러네요. 참 우리나라 은행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위령자들은 항상 우리나라 은행들, 우리 IMF 때도 은행 때문에 생겼거든요. 이번에도 50년 만기 대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피해서 지금 다시 했지만 최근에 지난 4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25조 원 늘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출금 증가 폭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물론 정상적인 대출이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예대율이 100%가 넘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 정치권이란다. 우리 정부에서 예대율을 빨리 낮춰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도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금융위기로.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또 부동산 값 오르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야 우리 주식시장에 일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은행들이야 대출 자산을 늘려서 이자 수익 늘리는 게 은행이지만 은행장들도 정말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돈보다 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유럽에서 중국의 보조금, 참 중국이 정말 전 세계 문제덩어리입니다. 문제덩어리. 그놈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유럽의 태양광이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밑바인독에 물을 부어주니까 뭐 계속 하는 거죠. 중국에. 그래서 태양광, 유럽 태양광 산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 보조금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니까 비효율적 기업들은 막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유럽이 태양광이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여기에다가 중국의 보조금을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관세를 붙이겠다 하니까 어제 중국이 발끈했는데요. 중국은 전방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건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상당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중국이 내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탄산리튬은 LFP에 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LFP 자동차가 중국에 잘 안 팔리니까 중국의 핸드폰도 안 팔리고요. 지금 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워낙 얼어붙다 보니까 이제 덤핑 수출로 뭘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 어제는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바람에 중국이 또 발끈 나서가 우리도 보복하겠다. 그래서 자기 발등을 찍고 있어요. 자기가 비합리적인 짓을 하면서 상대를 탓하는. 그래서 중국의 뭐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상하이 공기가 나빠진다. 요 짓도 했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인 얘기를 떼쓰는 짓들을.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하나 있었네요. 리비아의 데르나에 홍수가 나서 한 2만여 명이 지금 1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로 떠내려갔다 하는데 역시 참 나라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튼튼한 정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내전 상황이다 보니까 댐 하나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참 그래서 정부가 나라가 없어도 물론입니다만 정부가 제대로 없으면 국민이 이렇게 피를 보는구나 이런 것도 나오네요. 정말 우리도 나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식시장도 좋아지는데 우리도 남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보면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 환경은 나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등납 종목 수가 이렇게 1000개 이상 됐으면 좋겠는데 한 900개라도 된다면 좀 종목별로 서테마들이 각계약진하겠다.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소부장은 소부장대로 다 움직일 근거들이 있고 그 속에서 로봇이라든지 뭐 AI라든지 다 각계약진할 만한 환경이 충분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장세가 오늘 전개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오늘까지 만약에 등락 종목 수가 900개 1000개 된다면 투자 심리가 8월 31일부터 이때부터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뭐 안 좋아진 이유는 아시죠? 8월 31일 날 MSCI 리밸런싱이 되면서 9월 1일부터 에코프로에 대한 기계적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또 그게 전반적으로 또 부정적 영향을 주어왔던 것들인데요. 이제 그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엊그제 데일리에서 오늘 FTSE 지수 정기 변경, 오늘 리밸런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시장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FTSE 이 변경이 시장에 기억할 만큼 변화를 준 게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기대는 뭐 지금 편입한 종목이 이들 종목이었는데 네, 요들 종목 중심이었는데 뭐 당장 에코프로부터 별 영향이 없죠. 네, 이들 종인데 오늘도 뭐 이들 종목 어떻게 될지 루닛도 여기 들어있고요. DCC 스틸 뭐 이런 종목 쭉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한번 보기는 보시죠. 오늘이 리밸런싱 일인데 특별한 변화가 뭐 동시효과에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시효과 정도. 네, 모르겠습니다. 역시 FTSE 지수는 시장에 별 영향은 주지 않더라 하는 게 이번에도 확인된 대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57분 20초인데요. JM님.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뭐랄까 의문이나 그게 생길 때마다 항상 제 리포트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항상 본질에 맞춰서 뭐 주식을 단기 주가를 누가 예측한다 그거는 뭐 100% 사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누구든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본질에 충실해 보면 기업이 중장기적 가는 방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안다 생각하시지만 사실 읽고 계신 게 많거든요. 리포트를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파로스 아이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긍정적 관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좀 업계 분들이 이 회사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인셉션 멤버다. 이건 회사의 위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고 10월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바이오니모를 쓸 수 있다 하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10월 되면 뭐 좀 얘기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AI 신약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객관적으로 다 기계의약품 지정을 받든지 유한양행을 기술 이전을 받든 기술 이전 계약을 하든지 이런 점도 좀 차별되는 강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I를 통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선도 물질이나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적게 들고 그렇다 하는 건데 그걸 또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서 시총이 그런데 이런 회사 시총이 2천억이다 2천억대다 싸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눈으로 차트만 보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 카페에서 그 외에도 제가 어제는 인벤티지 랩도 리포트를 올렸는데요. 그냥 하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바이오는 그냥만 여러분들이 리포트 봐서는 도저히 증권사 리포트는 이해 못 하실 건데 제 리포트 보시고 제가 또 이런 종목들은 다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네, 항상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해 주십시오. 자, 5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